뉴스 속보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첫 합동연설회였습니다. 당대표 후보, 최고위원 후보들 모두 모여서 오늘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고 오늘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보수의 심장이다. 대구 경북부터 이렇게 첫 합동연설회가 열려서 오늘 4명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당대표 후보 4명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첫 기회였죠.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임하는 당대표 후보의 전략, 호소력, 또 메시지 능력, 오늘 첫 합동연설회는 장동혁이 압도적이었다. 장동혁이 가장 뛰어났다. 이렇게 읽힙니다. 그 부분 살펴보기 전에요. 이 민주당 소식부터 먼저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이 움직임이 정청래와 지금 현역 의원들이 충돌하고 있는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격돌을 했습니다. 전남에서, 광주 전남에서. 이게 민주당의 이 움직임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민의힘, 그러니까 앞으로 당대표가 누가 선출이 되어야 하느냐. 이걸 판단하는데도 민주당의 움직임이 크게 이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짚겠습니다. 정청래가 오늘 호남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연다라고 하면서 정청래가 전남 도당에서 이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와 전남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절반만 참석을 했습니다. 광주 전남 소속 국회의원들이 다 어디에 갔느냐? 정청래가 호통을 쳤습니다. 안 오신 분들은 왜 안 오셨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안 왔는지 사무총장에게 이 사유서를 받아라. 당대표가 된 정청래가 이제 처음으로 이 전남, 광주에 가서 최고위원 회의를 여는데 현역 의원들이 절반밖에 오지 않았다.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제 사무총장에게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사유서를. 정진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인과 독일 여행 중이다. 김원희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 대사관의 초청을 받아서 지금 영국, 덴마크 방문 중이다. 일본을 방문 중인 사람도 있고 지금 잔뜩 이렇게 핑곗거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정청래가 이춘석의 그 주식 사태가 터졌을 때 이춘석 게이트입니다. 당의 기강을 잡겠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이 정청래를 거부했습니다. 이재명 쪽이죠, 모두. 그래서 박찬대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청래로서는 이가 갈리는 것이죠. 이 선거 때 이 누구를 지지하느냐, 여기에 원수가 되면 이 영원히 회복이 안 됩니다. 정청래가 그래서 당원 중심으로 가자, 당원들의 힘으로 현역 의원들을 누르자라고 해서 정청래가 이겼습니다. 정청래가 계속 기강을 잡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청래 자체를 싫어하고 이 성향 자체를 지금 박찬대 쪽입니다. 이재명 쪽이죠. 이 김어준과 결탁한 정청래의 이 정치 노선 자체가 지금 싫은 겁니다. 결국은 정청래와 이재명이 부딪히게 될 텐데 현역 의원들은 정청래 쪽이 아니다. 이재명 쪽이다. 박찬대 쪽이다.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정청래가 단순 무식한데 저런 정청래가 행동대장 정도의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었다. 그래서 군기를 잡는다. 기강을 잡는다. 정청래가 큰 꿈을 꾸고 있다. 가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청래는 당대표급이 아니다. 이 이재명 정권 아래서 시키는 대로만 하라. 그리고 이제 당대표 내년 8월에 또 연임할 이런 꿈도 꾸지 마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8월에 정청래는 연임을 하고 싶고 연임을 하게 되면 다음 공천권을 주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정청래는 그러면 오늘 이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 이 현역 의원들이 참석을 안 하는 걸 몰랐느냐? 모를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다 보고를 하죠.
정청래가 다 알고 간 겁니다. 이제 쇼를 한 겁니다. 이 화가 난 듯이 굉장히 뭐 분통을 터뜨리는 듯이 지금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 참석하지 못한 현역 의원들 사유서를 제출하라. 사무총장이 모두 받아라. 이런 이제 정청래가 도발을 먼저 하는 것이죠. 현역 의원들을 길을 들이겠다.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 연임 이걸 인정하라. 앞으로 너희들의 공천권, 생사 여탈권은 내가 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과는 결이 다르게 간다. 민주당의 주인은 정청래다. 뭐 더 뿌리 깊게 가면 이제 소위 문재인, 노무현 이 전체 이재명이 민주당의 주인은 아니다. 이런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충돌입니다. 이 충돌이 이재명과는 달리 지금 집권을 한 이재명은 뭐 통합, 또 속도 조절,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데 이재명과는 달리 정청래는 민주당을 자기 당으로 완전히 재편하기 위해서는 또 민주당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초강성으로 계속 내달려야 하는 겁니다. 뭐 모든 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또 국민의힘까지 박살내겠다, 뭐 국민의힘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정청래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당대표 리더십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이제 이게 화두가 되는 셈입니다. 지금 오늘 이 첫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입니다. 4명의 후보였죠. 장동혁, 김문수, 안철수, 조경태 이 4명이 이제 처음으로 맞부딪힌 겁니다. 격돌을 한 겁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권, 이재명이 집권을 했고 민주당이 정청래가 이렇게 초강성으로 국민의힘을 완전히 해산시켜버리겠다. 해산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입니다. 위헌입니다. 이제 정청래를 극좌다라고 하는 이유는 극단이다, 극우다, 극좌다. 이 극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상대편을 폭력으로, 불법으로라도 상대편을 완전히 멸살시키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극단이 됩니다. 극우, 극좌가 됩니다. 여기에는 요즘 현실적으로 가짜뉴스까지 포함이 됩니다. 거짓말, 가짜뉴스를 가지고도, 이거 불법이거든요. 이걸 가지고도 상대편을 말살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극단적인 세력들입니다. 지금 뭐 사실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가짜뉴스, 거짓말이 너무 많습니다. 정청래가 극단적인 것은 국민의힘을 해산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겁니다. 뭐 과거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하느냐. 여기에 이제 전투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도 계속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윤 대통령 뭐 입당을 신청하면 입당을 받아들이겠다. 장동혁도 당연히 뭐 입당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조경태, 안철수가 오늘도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 이 방향성입니다. 김문수, 장동혁도 계엄은 반대입니다.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계엄과 탄핵은 일직선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계엄이 있다라고 해서 꼭 탄핵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철수, 조경태가 계속해서 계엄을 비호하고 있다, 계엄을 옹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계엄은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 계엄에 대해서 지금 특검의 수사가 있기 때문에 이 특검의 수사가 올바른 것이냐. 지금 집권하고 있는 측에서 이 특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거냐. 그 다음 이 수사가 인권 탄압 아니냐. 정치 보복 아니냐. 이 부분은 지금 윤 대통령이 아니라도 누가 다른 사람이라도 이런 탄압을 받는다면 지켜야죠. 법치 차원에서. 그걸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걸 뭐 계엄을 찬성한다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안철수, 조경태는 이걸 공격하면서 소위 이제 중도 보수의 표를 좀 얻겠다라는 계산이고 장동혁, 김문수는 이 방향이 맞다라고 보는 것인데 이 방향이 맞습니다. 지금은 지난해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이 전략 전술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정청래라고 하는 좀 무지막지한 극단적인 민주당 세력에 맞서서 국민의힘도 극단적인 세력으로 갈 수는 없지만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민주당의 개딸과 뭐 김어준 유튜브를 비교해서 이 보수 우파에도 그런 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딸과 김어준과는 달라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법치여야 합니다. 개딸과 김어준은 불법입니다. 극단적인 세력입니다. 국민의힘에 만들어질 당원들의 조직은 불법이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 보수 우파의 유튜브는 불법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짜뉴스 거짓말을 하는 유튜브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어느 쪽이든 지금도 보고 계시지만 어느 쪽이든 이 법의 칼자루를 쥔 거기에 휘둘리게 됩니다. 또 말을 바꾸고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지금은 장동혁, 김문수가 가고자 하는 이 방향이 국민의힘 1리더십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철수, 조경태가 그러니까 대세를 놓친 겁니다. 계엄 탄핵을 거쳐서 대선에서 졌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 세 가지 특검이 지금 수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이 될지 국민의힘 지금 당을 없애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안철수, 조경태 식의 모든 것을 반성하고 모든 것을 다 잘라내고 모든 것을 절연하고 완전히 새로운 당으로 가자. 윤 대통령이 탈당을 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과 절연을 한다라고 해서 완전히 절연이 됩니까? 당 이름을 바꾸고 지금 안철수, 조경태처럼 모두 친윤 일부를 다 잘라내고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과는 관계가 없는 당이 되는 겁니까? 특검의 수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특검의 수사는 계속될 겁니다. 탈당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다시 입당을 신청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는 윤 대통령이 이미 탈당을 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고쳐야 하는 것이고 잘된 부분은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윤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게 완전히 절연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갖고 이렇게 가야겠다. 가야만 이길 수 있다. 통합이 된다. 지금 다 잘라내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장동혁과 김문수의 방향이 맞고 안철수와 조경태의 방향이 틀린 겁니다. 이게 내부 총질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서로가 서로를 지금 도려내자 이렇게 공격하게 되는데 내부 총질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지율도 낮은 겁니다. 이 당원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원들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데 당원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은 통합이 우선이다. 그 다음 당대표가 뽑히고 나면 이 당대표가 개혁을 할 겁니다. 소위 쇄신을 할 겁니다. 이제 정치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 경우를 역사에서도 흔히 많이 봅니다. 서로 충돌할 경우에는 대세가 어디에 있느냐. 이 대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지도자로 선출이 되면 반대했던 그 사람들이 주장한 쇄신을 오히려 이 대세인 이쪽에서 선출된 이 리더십이 더 오히려 쇄신을 강하게 하는 이런 경우를 봅니다.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 가지고 지금 계엄 탄핵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옥신각신하는 것은 서로의 정치적 계산, 공격 방어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요. 전체적인 방향, 대세는 김문수와 장동혁이 쥐었다라고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이제 충돌 속에서 김문수와 장동혁이 제대로 붙어야 하는데 당의 비전을 놓고 그래야 지금 당원들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줘야 합니다. 근데 이런 충돌이 일어나면서 찬탄이냐 반탄이냐 이런 충돌이 일어나면서 그게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이 안타까운 것이고요. 김문수와 장동혁을 오늘 보면 두 사람의 전략, 두 사람의 메시지, 이 설득력, 장동혁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1차 투표에서 끝나지 않고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김문수, 장동혁이 가게 되면 지금의 조경태, 안철수로 몰려있는 저 지지세가 누구에게 갈 것이냐. 그 지지세를 겨냥해서는 좀 두루뭉술하고 이렇게 포괄적인 당의 통합, 당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또 김문수의 정치 스타일도 원래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문수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지난 대선 때에 자신에게 모였던 이 지지세입니다. 뭐 이유가 어디에 있든 일단 김문수로 다 모였던 이 부분을 강조를 오늘도 했습니다. 이제 장동혁은 선명하게 이제 전투력을 가져야 한다. 당의 통합을 위해서 이렇게 내부 총질하는 것은 안 된다. 지금의 대세가 어디에 있고 지금의 당원들이 생각하는 주류는 어디에 있느냐. 이 조경태, 안철수 쪽은 아니다. 그건 내부 총질이다.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탄핵을 어떻게 찬성할 수 있느냐.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찬성할 수는 없고 윤 대통령은 지켰어야 한다. 특히 이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절차는 엉터리였다. 장동혁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저 이재명 민주당에 맞서기 위해서는 당이 통합해야 하고 강력한 전투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 내부 총질보다는 통합, 강렬한 전투력 이쪽에 무게를 싣는 것이 맞다. 그래서 김문수보다 장동혁은 훨씬 더 선명합니다. 선명하고 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방향이 맞습니다. 장동혁이 김문수와 1차 경선에서 이 김문수의 과반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냐, 박빙의 승부로 갈 수 있을 것이냐, 또 2차 경선에 가서 결선에 가서 장동혁의 전략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는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오늘 첫 대결은 장동혁이 전략이나 이 메시지 모든 면에서 장동혁이 압도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가 계속 밀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